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굴이 안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제가 쓰던 이제 PC랑 이별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좀 PC가 좀 예전부터 오래 쓰던 건데 중간에 또 바꾸기도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영상 세팅을 다 맞춰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아침에 그게 뻑이 나가지고 블루 스크린 아시죠? 그게 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됐고, 그거 이제 없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마이크만 있어가지고 좀 또 약간 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늘 약간 소리는 아마 잘 들리실 텐데 좀 울리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얼굴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 오늘 뭐 트럼프 폭등이 있었고,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조선업을 얘기했어요. 또 화장품 영향은 어떨까? 또 트럼프 2기, 또 주요 업종별 수혜. 이게 이제 예전에 다올에서 나왔던 7월 자료인데 상당히 좀 괜찮아서 제가 사실 어젯밤에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냥 좀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트럼프가 된 것까지는 뭐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한국이 진짜 무기력한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냥 막 이것저것 써봤습니다. 근데 한번 좀 그 자료 말씀드리고, 또 증권사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적 발표 있었고 뭐 이런 기업들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적 관련해서 기업들 좋았고, 우주산업,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 개막, 자동차 대선 영향, 2차전지 영향, 미국 빅테크, 스페이스 업스트림, 남중국해 분쟁, 뭐 미국으로 달려가는 동가, 중장기 업종, 파크 시스템즈, 이노션, 휴젤, 대한항공, APR, 한국경제주, HVN까지 이렇게 오늘 좀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급등했습니다. 뭐 정말 기록적인 폭등입니다. 너무 할 정도로 그냥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트럼프 당선에 시장 환호했고, 승자는 테슬라랑 은행주랑 비트코인이고요. 패자는 신재생에너지, 중국 채권이다. 금리도 많이 올랐죠. 너무 싱겁게 그냥 끝나버렸고, 단 하루 만에 그냥 모든 게 그냥 결정 나버렸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환호했고, 규제 완화. 제일 중요한 건 규제 완화, 기업 관세, 미국 아마 이민자 추방, 뭐 이런 것들로 점철될 것 같고요. 미국 우선주의는 뭐 어쨌든 미국 기업들한테 긍정적이고, 승자 기업은 명확하죠. 테슬라, 우주개발, 자율주행, AI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 중국 규제와 전기차 보조금 철회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75,000달러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 금리 다 올랐습니다. 반면 채권 금리는 어쨌든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빠졌죠. 태양광 풍력도 폭락을 했고요. 무역 이제 규모가 줄 수 있잖아요. 미중 분쟁 때문에. 유럽의 최대 해운사 머스크도 폭락을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 레온 쿠퍼맨은 채권은 매도하고 주식은 가치가 완전히 평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죠. 관세는 미친 짓이지만 어쨌든 또 이민을 제한하고 많은 사람을 내쫓는다면 그건 물가를 자극시킨다. 트럼프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달러 약세, 물가 안정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책은 반대예요. 관세 부과하면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트럼프가 워낙 또 말도 많이 바꾸는 사람이라, 예, 내년 2월에 아마 정책 발표 있을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참 불확실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정책이 나와봐야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공포, 막연한 기대는 조금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60% 관세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한 최대 40%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고, 예, 특징주는 테슬라가 15%, 뭐 이건 당연한 결과겠죠. 일론 머스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트럼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디다 걸어요? 많은 빅테크 CEO들이 반반씩 걸어요.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약간 두루뭉실한 건데, 이 일론 머스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올인해 버렸어요. 그 결과는 이렇게 드러난 거죠.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물론 실패했으면 타격 컸겠지만, 예, 사실 투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하실 때 주식 투자 한쪽에 만약에 밀어넣는데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한 게 맞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좀 느낄 수 있었던 이번 또 사건이었던 것 같고, 빅테크 좋았고 엔비디아 좋았고 중국의 대만의 TSMC는 안 좋았고, 뭐 당연한 결과겠죠. 그리고 퀄컴은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고, JP모건 뭐 은행주, 암호화폐 관련주 급등, 제약바이오 쪽은 신약 약가 있죠. 약가 인하 우려로 급락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죠. 뭐 급락이 예고돼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급락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전화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통화를 아침에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 보수,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잘한다. 조선업 좀 도와달라. 지금 미국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근데 군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죠? 오늘 그래서 하나그룹이 폭발해요. 그랬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했죠. 인수 지금 추진 중이죠. 하나오션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잖아요. 옛날부터 한국의 군함, 미국의 필요성에 부합한다. 알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렇게 빨리 언급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조선주가 급등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조선주 이 뉴스 때문에 급등했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은 하세요. 예, 또 조정 받을 때 하시면 되고, 또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신규 접근은 또 항상 조선주 관심 없고 뭔가 악재 터지고 무너질 것 같을 때 투자하셔야 되고, 좋은 뉴스 나오면 관망하시고, 그렇게 해야 돈 벌어요, 조선주는. 자, 화장품은 지금 좀 악재로 보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부과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엘프라는 기업이 있죠, 미국에. 예. 이 회사가 중국에서 90%를 생산받아요. 그러니까 중국 ODM 있죠. 예. 근데 이거 줄이겠다고 했어요, 이미 올해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1기 시기에도 중국에 관세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화장품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미국의 수출 비중 많은 기업은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고, 여기서 가격 관세 10% 부과해도요, 미국 기업과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요. 그래서 크게 뭐 가격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이건 그냥 가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이소에 5,000원짜리 그 화장품 있잖아요. 그게 비싸진 않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거기서 10%면 500원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에 500원이면 비싸 보이진 않죠. 뭐 충분히 뭐 감당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0만원짜리예요. 10만원짜리. 예, 10만원짜리 10% 올리면 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디 브랜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10% 올려도 큰 부담은 없어요. 예,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건 우려할 필요는 없고, K뷰티는 어쨌든 가격대도 낮지만 가성비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의 해외 수출도 미국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중국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한테 미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은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건 중국 비중이 높은 화장품은 힘들어요.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거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그러겠죠. 규제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하는 거는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은 더 좋긴 하죠. 근데 미국 공장은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걸 또 너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생산 사이트가 있는 쪽은 좀 우려된다. 그러니까 중국 ODM이 안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랑 경쟁하는 한국의 ODM인데 중국 생산 비중이 낮으면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여도가 좀 높은 회사가 코스맥스가 좀 높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중국 비중이 높은 거 썩 좋은 건 아니죠. 한국콜막, 코스맥과 CNC 인턴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제한적인 영향을 받겠죠. 어쨌든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 브랜드사들이 생산기지 변경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겠죠. 중국에서 만든 거는 어쨌든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산은. 그러면 한국에 공장이 많은 ODM은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이기는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고요. 고립주의, 미국 제조업 부활 이런 부분이고, 경제는 저금리, 감세 약달러고요. 외교는 양자 협상, 국제기구는 탈퇴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또 요구하겠죠. 방위비. 그러니까 주한미군 또 이슈가 생길 것 같고, 우주군 강화, 보편적 관세 매기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디리스킹이 아니라, 디리스킹은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좀 따로 떼내고 아예 분리하지 말자는 건데, 디커플링은 완전 분리해요. 그리고 관세를 세게 매길 거고, 보조금은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이건 보조금 요즘엔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좀 솔직히 칩스 보조금은 조금 애매하고, 이 IRA는 폐지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사실은 뭐 미국 내에서도 반대도 심하기 때문에. 리쇼어링,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이거는 명백하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핵심 의약품을 미국에 수입하는데 그거 이제 안 하겠다. 미국에서 직접 만들자. 이런 논리고, 화석 에너지 시추를 많이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피팅 회사들 좋죠. 피팅, 뭐 LNG, 또 전력망 현대화하고 원전 확대, 암호화폐, 우주, AI 자율주행 같은 거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건 긍정적입니다. 이게 다울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건설기계 수혜 받겠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방산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전쟁 끝나도 뭐 꾸준하게 방위비 증가 수요는 있을 것 같고, 조선은 당연히 호재죠. 뭐 오늘도 명확하게 드러났고, 제약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한테 좋아요. 예. 근데 필수 의약품이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이 많이 돼요. 보시면. 그죠? 트럼프는 미국 주요 의약품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위험하다. 왜 우리가 중국에 이런 필수 의약품을 의존해야 되냐?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호재죠. 한국이 대신 만들어주면 되죠. CDMO,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 호재고, 반도체 소부장은 일기에서 화웨이를 제재했거든요. 예,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는데 중국 투자는 이제 위축됐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후로 결국 우리나라 뭐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자꾸 누르는 건 우리나라한테 호재예요. 아무튼 중국이 반도체를 더 못 만들 거고, 특히 트럼프는 전통 반도체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완성차는 조금 이제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2016년에도 서로, 원래 한미 FTA 없애고요. 트럼프가 1기 때 관세 부과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완성차. 근데 정부가 협상해가지고, 예, 자동차는 관세 안 매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자동차 부품은 호재 같아요. 왜냐면, 특히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GM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우리나라 완성차 그 부품사 있죠. 어디에요? 대표적인 게. SL 같은 게요. 네, GM 비중이 높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겠죠. 부품 공급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차에 넣는데 이제 못 넣어요. 예, 미국 자동차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대체할 우리나라 또 자율주행 기업들은 수혜를 또 받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고, 미래에셋증권 실적 좋았고요. 단 이거는 숫자니까 여러분들이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제가 몰라요. 오늘 잘 나온 것도 아직은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지금 한 4시라 이게 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단 그 제가 나온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S윈드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이게 안타깝죠. 오늘 수주 공시도 있었는데 트럼프 때문에 주가 오르기가 참, 어쨌든 너무 펀더멘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코텍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인데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났고요. 카지노 모니터가 생각보다 좋아요. 지금
T-로보틱스 이제 거기 그 물류로봇 만드는데 계속 적자보다 드디어 흑자냈습니다. 매출 2배 늘었고요. 현대그린푸드 주가는 안 갔지만 이익은 엄청납니다. 그죠? 100억을 더 벌었어요. 예상보다. 이 수액제 회사죠. JW생명과 여기도 실적 좋아요. 매분기 좋아요. 좋은데 주가는 참 안 가더라고요. 현대리바트도 깜짝 실적 냈습니다. 매출 호조, 영업이익 급증. 작년에 12억 벌었는데 98억 찍었어요. 확실히 한샘보다 이제 우위에 선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은. BGF 리테일은 예상을 조금 상회했고, S&T 다이내믹스는 이제 방산, 엔진, 그 변속기 만드는 회사죠. 그 K2 전차. 네, 영업이익 184억 정도 냈고,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원익 IPS가 놀랍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작년 적자에서 무려 145억. 예상을 2배 뛰어넘었고요. KTNG도 실적 괜찮았고, 롯데쇼핑도 깜짝 실적을 냈고요. 크래프톤 놀라운 실적입니다. 3천억 벌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벌었고, 엠노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실적을 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 관련된 얘기인데, 최대 수혜 쪽이 우주 쪽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근데 사실 뭐 민주당도 우주에 적극적이에요. 뭐 누가 더 우위다 이거보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 우주에 관심이 많고 일론 머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 측면에서는 더 공화당이 우호적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우주정책 명령 1호를 계기로 40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르테미스 미션이 그때 시작이 됐고,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계기로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 같고요. 스타링크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도 줄 수도 있고, 이 BAD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상 최대 인터넷 펀딩 프로그램인데 57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적어도 위성 인터넷에서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 파티에 이미 제품 공급을 시작한, 제가 정확히 뭔지 몰라요. 세계 업체는. 하나는 명확하게 알고요. 나머지 2개는 좀 애매합니다. 저도. 스타링크와 거래를 준비 중인, 그럼 밸류체인들은 좀 관심 갖자는 얘기인데, 그 HVM 있죠. HVM. 여기가 2022년도에 스타링크의 그 발사체 그 금속 있죠. 합금. 특수금속. 그걸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고, 세아베스틀 지주의 그 자회사 있어요. 거기도 공급을 근데 했는지는 몰라요. 할 거라는 그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2기업은 아마, 일단 추정이지만, 스페이스X 좀 밸류 체인으로 좀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개막이 됐고,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는 거.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했고, 그래도 방향은 안 바뀝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친환경은 오히려 늘어질 것 같았지만 안 그랬어요. 그때도 친환경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망합니다. 이게 마치 그냥 친환경 망하고 2차전지 망할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바이든 당선 직후에 대중국 제재 완화 있었지만, 그러니까 바이든 때 중국 제재 완화할 것 같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안 그래요. 더 강화시켰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정책을 완전히 다 뒤집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려워요. 미국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바뀌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달러는 강세, 미국 금리는 뭐 이미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반영은 했고, 미국 경기 저점 내년 2분기로 보고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내년 1분기, 주가지수 저점은 4월 전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는 박스권이고, 지금은 박스권이라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하단부니까. 상단부는 아니잖아요, 박스권. 못 가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도 업종은 의외로 친환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리쇼어링, 중국 제재, 교집합. 이거 합치면 뭐예요? 2차 전지인데. 그죠?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3개 합쳐진 게 뭐예요? 미국에 공장 짓고, 중국 제재하고, 친환경. 여기 그럼 뭐가 있죠? 태양광도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조선도 있을 수 있어요. 조선도 친환경 선박 만드니까. 근데 중국 제재를 하진 않거든요. 조선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의외의 여기에 친환경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의외인데, 아무튼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아마 바이오 생산 시설도 미국에 지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은 철저하게 배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올 거예요. 네, 분명히 기회는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트럼프라고 해서 모두가 정말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또 정책이 내년 한 2월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잘 대응한 기업들은 또 괜찮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 큰 변화 없다. 세금 영향 제한적이고요. 법인세 달라지지 않을 거래요. 15%까지 법인세 인하하는 거는 제조기업이래요. 미국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니까. 그리고 지출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등 폐지는 안 할 것 같고 좀 방해할 것 같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폐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싹쓸이한 지역에 엄청 투자를 해놨어요. IRA 때문에. 근데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방해를 하겠죠. 조금씩 뭐 약간 뭐 보조금을 줄인다거나. 관세는 단기에는 미국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 관세는 중장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야 이제 경쟁 우위가 생기겠지만 어쨌든 중국산 수입품 가격 올라갈 거고, 예. 어쨌든 관세 전쟁이 펼쳐지면 이 미국의 물가 올라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떨어지거든요. 트럼프가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물가 낮춰서 소비 증대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관세는 되게 안 맞거든요. 네, 매기겠지만, 네,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많이 매길 거는 같아요. 증시 영향은 어쨌든 간접 지원을 선호하니까, 과거 부시는 21년 감세 정책 펼쳤는데 주식시장은 22년 말부터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오를 때 비중을 줄이자, 미국 같은 경우 그 얘기고요. 경기가 중요하죠. 예, 그건 저도 동일합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자동차는 이제 김준서 연구원님이 일단 안 좋아요. 예, 영업이익이 이렇게 관세 부과하면 2.7조, 1.8조로 까먹을 수도 있고요. 또 멕시코 공장에서 미국으로 가거든요. 기아 멕시코 공장 있죠. 관세 25% 매기면 한 8천억도 까먹습니다. 그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18.1, 21.7%니까 타격이 불가피하죠. 근데 IRA 보조금도 변경될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해 놨는데 이 부분도 돌려받지 못하니까 좀 아쉬울 수 있고, 또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 수입 금지. 근데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겠죠. 멕시코에서 생산한다고 기아를 규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실제 멕시코에서 BYD나 이런 회사들이 생산시설 구축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호재예요, 사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카, 예, 이거 규제 풀겠죠. 뭐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요건 아마 규제를 풀 것 같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스타가 탄생했다, 예, 슈퍼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쪽은 규제를 풀어줄 것 같고, 그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카메라나 여러 부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중국 것도 쓰거든요. 이제 아예 못 쓰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율주행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이면 트럼프의 이 견제는 전통 자동차한테 오히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가격 인하로 대응하거나 수출 댐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일기 시절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때 우리나라한테 25% 관세를 주장했지만 한국 차는 무관세로 됐어요. FTA 또 체결국이니까. 이번에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극단적인 공포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요, 관세가 증가해도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현대기아는 어쨌든 돈을 더 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익은 상쇄된다. 그리고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게 되면 GM 공장 활용하면 되죠. GM과 동맹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안 좋죠. 일단 분위기는.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자전을 하지 말자. IRA 폐지 어렵고요. 지금 1880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의 돈을 2015년부터요. 15년부터 거의 9년 동안 투자를 해놨어요. 이거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이건 국익에도 위배되고, 또 자율주행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를 뭐 없애는 그런 정책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선호주는 LNF, 테슬라 비중이 80%가 되고요. 삼성 SDI는 아마 CATL 대신에 들어갈 수도 있다. 테슬라의 공급망에.
그런 내용입니다. NH투자증권 주민희 연구원님은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는 뭐 당연히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한테 배터리 기업들한테 안 좋지만 IRA 폐지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 케어 폐지하려고 그랬거든요. 1기 때. 못했어요. 예. 소폭 수정에 그칠 수는 있지만 그때도 오바마 케어 폐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변화 상관없이 전기차 사업을 확대해 나갈 테슬라의 비중이 높고 25년부터 시작될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수혜 강도가 가장 클 LG엔솔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기업들이 자본 지출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 지출 추가 상향 조정에 따라서 좀 그 수혜가 그 AI 쪽은 여전히 반도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발표한 것보다 올해 전망을 4%, 내년을 9% 더 올려버렸어요. 애플만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뭐 지출을 그렇게 늘리진 않고 있고, 그 다음 메타는 13%나 상향했고요. TSMC도 지금 생산 능력을 2배 증설.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주문형 반도체 비중은 늘릴 것 같아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좀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만드는 주문형 반도체 요거를 이제 언급을 했고, 이 시장에서 삼성이 좀 파고들면 좋을 텐데요.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저런 주문형 반도체 수주를 받으면 좋은데 그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페이스 업스트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발사체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주항공이 갑자기 최고 수혜주로 부상됐고 조선업종. 근데 우리 올해 다 배웠던 섹터죠. 함께 배우기로.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세요. 네, 우주항공 쪽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조선하고. 그래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 예,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이 여기는 근데 발사체를 보자. 그래서 예전에 세트레가이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세트레가이가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순수 우주 항공 기업이죠. 근데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우주는 우주 비용이 좀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트레가이를 최선호주로 꼽아줬습니다. 발사체는 로켓랩 미국에. 요 기업도 그때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노스페이스 있죠. 그 발사체 기업은. 세트레가이는 초고 해상도 중형위성부터 고해상도 소형위성까지 라인업이 다양하고 위성 본체, 전자광학,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모두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사업들을 했고 해외에도 이런 수주를 많이 따냈어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내년에 스페이스 IT가 스페이스X의 팔콘에 실려가지고 발사돼요. 자체 위성인데 요거 태양 동기를 이제 동기 궤도를 돌면서 이제 관측을 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발사에 성공한다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예. 자회사인 SIS가 아직 적자인데 저 어떤 인공위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전원이 확대되는 곳이 남중국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뭘 해야 돼요. 업적을. 마오쩌둥은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음에 덩샤오핑은 뭐 했어요? 경제를 부흥시켰죠. 그러면 시진핑은 뭘 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없어요. 예. 중국 경제는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럼 뭘 할까요? 중국몽? 중국몽 아니면 강국몽이래요. 그러니까 중국몽은 중국이 패권 국가 되는 거예요. 기술 투자에서. 강국몽은 국방 투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뭐가 될까요? 저는 중국몽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은 이쪽 지역에서는 어쨌든 자기 세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국가와 맞서서 기술 쪽에서 밀리잖아요. AI나 이런 데서 반도체도 지금 못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도 알 거예요. 그럼 강군몽으로 가겠죠. 국방 투자. 그리고 국방비가 엄청 늘고 있어요. 하나의 중국을 달성하려면 대만을 침공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 가능성은 열어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버핏도 TSMC 샀다가 성급히 매도해버렸죠. 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바다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도움이 필요하고 MRO,
예, 군함 유지 보수. 얼마 전에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옥포조선소에 하나오션에 거기에 미국 군함이 와 있다. 저거 수리하는 거 역사상 최초로. 예,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통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미국으로 달려가는 돈. 지금 금융시장 다 미국으로 가고 있죠. 트럼프 당선 한국에 안 좋습니다. 그거는 뭐 맞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눌렸기 때문에 전 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는 이제 의견이고요. AI랑 규제 완화가 교집합이래요. 그럼 그게 뭐죠? 자율주행, 우주방산 이쪽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머스크가 지지한 것도 이런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 삼성의 유영근 장민수 연구원님이 원자협력형 이게 이제 그 관측하는 거죠. 원자협력을 검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은 예. 점점 미세화되니까 반도체가 예,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제품도 다각화하고 있고 고부가 제품 만들려면 좋은 기술 써야죠. 네, 그래서 자본 지출 늘리는 것보다는 기술 변화 수혜 대표적인 기업이 파크 시스템즈다. 네, 그래서 이익률의 상승이 재차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3분기는 좀 아쉽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장비가 이번에 이 실적이 반영 안 되고 다음 분기로 넘어갔대요. 그럼 4분기는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이노션은, 그러니까 이 파크 시스템즈도 글로벌 1위예요. 예, 이제 그런 점은 매력적이죠. 다만 이제 실적은 조금 아쉬웠다. 4분기 실적이 중요할 것 같고, 이노션은 계속 실적 좋습니다. 3분기도 기대 넘겼고요. TV 광고의 역성장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개선은 아니고 해외는 좋았다고 합니다. 신차 마케팅 별로 없었는데도 현대기아가 꾸준한 캠페인 하면서 실적 좋았고요. KA 페이스리프트, EV3 뭐 이런 광고가 있었고, 자회사 이제 엘컴 인수한 다음에 부진했지만 실적 개선 이제 되면서 이익 주정치는 상향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금도 많고 배당 M&A, 배당은 한 6% 줍니다. 휴재를 오늘 급락했어요. 정말 엄청난 실적 냈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어디죠? 베인캐피탈인가요? 어디 그 이번에 휴재 그 주주 중에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했나봐요. 블록딜 한 물량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한지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아마 그 물량이 또 출회된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갔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좀 안타깝게 급락했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예. 톡신, 보톡스 매출이 무려 41%. 톡신 매출이. 미국 매출이 이번에 잡혔어요. 그 메디톡스랑 소송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실적 좋았습니다. 주가는 안 좋았지만 여객과 화물 역대급 실적 냈고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객운임은 여전히 30% 높고 공급 부족 환경 지속되고 있고요.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화물시장 최대 성수기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은 주요 인기 중국 노선의 운수권도 보유하니까 무기자 입국 수혜고요. 주가는 싸고 아시아나 인수도 이제 확정될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도 중장기로 안정화 되겠죠. 트럼프는 유가를 하락시키려고 하죠. APR은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매출은 좋았어요. 왜 못 미쳤냐? 운반비, 컨테이너성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화장품보다 이제 객단가 높은 디바이스 있죠. 기기. 예, 요것도 비중이 조금 줄면서 어쨌든 예,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초음파 디바이스도 국내에 출시됐는데 이것도 전분기 대비 좀 그 출시했는데도 매출이 감소한 건 좀 아쉬운 거죠. 근데 화장품 매출이 폭발을 했어요. 예상보다. 미국 내 화장품 매출이 무려 139%. 예. 그래서 상반기 좀 주가 부진했지만 3분기 조금 아쉽지만 매출은 좋다. 특히 기대가 없었던 미국 화장품이 좋았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운반비가 이제 완화될 거고 그래서 이미 주가에 모든 우려 반영됐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4분기 이제 본격 소비 시즌 들어가니까 거기서 매출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큰 편이래요. 화장품. 그래서 미국향 좀 호조는 뭐 긍정적이다. 의료기기랑 화장품 둘 다 예, 잘 하기를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잘 또 실적이 나올지 봐야 되겠고 한국금융주주 뭐 실적 좋았습니다. PF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많이 완화됐고요. 배당 수익률 5% 정도. 이것도 많이 올랐죠. 예.
HVM 이제 CTT 리서치, 요게 바로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금속 회사예요. 그 금속으로 만들잖아요. 그 발사체를. 그래서 주요 고객사 스페이스X,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산업, 누리호와 나로호에도 공급을 했었고 22년 말 우주기업 X, 요게 이제 스페이스X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들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이런 데다 여기가 공급을 우선하고요. 스페이스X에는 좀 후순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 기분이 안 좋았겠죠. 왜 우리한테 먼저 안 줘? 근데 HVM은 그걸 맞춰준 거죠. 그래서 낙점을 받았고 26년까지 장기 물량 예측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X 매출액은 365억까지 51억에서 늘 것 같고 지금 시설 투자하면서 크기도 좀 늘리고 있고요. 우주 비중이 50%나 되고 예. 오버행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예. 근데 남은 물량은 4% 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보호해수 물량도 1.76이니까 물량보단 크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까지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내부자 매수는 이제 어제는 없었고요.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 쪽에 컨택 있죠. 컨택이 바로 우주항공주죠. 공교롭게. 근데 어제 카자흐스탄 쪽에 위성 영상 처리하는 시스템, 예, 그거 또 설계를 수주 받았다고 하는데 금액이 커요. 매출 대비 56%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현대 홈쇼핑이 이제 그 베어링 자산 운용이 46,000원, 49,000원에 한 12만 주 정도를 추가 취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가 일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했고요. 그 시장 좀 끝났으니까 바로 시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뭐 국내 증시 우여곡절 끝에 버텼고 정말 언제 갈까요? 진짜 좀 제발 좀. 코스닥은 또 왜 이러나요? 진짜 뭔 죄를 졌길래. 금투세도 이제 폐지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 주식 986억 샀고 기관도 샀어요. 수급은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고요. 섹터로는 오늘 뭐 조선주, 뭐 이거는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뭔 일이 발생했는지. 우주항공과 이 두 개가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불을 뿜어버리고 있어요. 조선기자재 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주가 일제히 급등했고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는 막상 잘 안 움직이더니 어제 오후부터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 이어졌고 LNG 쪽 좋았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도 방산도 제노코는 한국항공우주가 지분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항공우주 이제 지분 투자한 거 이 호재로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조금 일부 올라갔고요. 네. 원전주, 인터넷 대표주에선 네이버가 조금씩 오르고 그리고 전력 설비도 좋고요. 오늘 LS 일렉트릭 쪽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좀 안 좋았고 뭐 리튬, 2차전지 오늘도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보톡스 쪽 휴젤 때문에 휴젤이 이 정도 빠질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차전지는 오늘 이노베이션이 급락을 해버렸고 근데 너무 그냥 공포만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가 망하는 거 아닌데 왜 이럴까요? 진짜. 걱정입니다. 진짜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졌고 의료 AI도 오늘 뭐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 오늘 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엔토주는 왜 빠지는 거죠? 엔토주도 빠질 그게 별로 없는데 폴더블 폰 관련주도 오늘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카지노도 오늘 좀 빠졌고, 그리고 쿠팡 관련주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이게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이닉스 그리고 삼성이 조금 바닥 다졌고 현대차가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가 왜 빠졌냐면 미국 수혜 기업이지만 금리가 너무 높죠. 금리 때문에 바이오가 오늘 급락했어요. 금리 오르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급등했고 하나오션이 21%. 그러니까 아무튼 바이오 빠지고요. 조선과 우주항공이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늘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도 그냥 빠져버렸고 코스닥은
코스닥 시총 상위는 뭐 다 빠졌어요. 지금 휴젤, 리가캠, 알테오젠, 2차전지, 엔캠. 예. 그나마 오른 게 펩트론, 테크윙,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도 이제 로봇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PSK 홀딩스는 조금 살아났고요. 바이넥스도 바이오 쪽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답답한 코스닥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 급락 종목이 너무 많죠. 주로 바이오고요. 반면에 오늘 올랐던 건 우주항공, 다 우주항공, AP위성, 조선, 1승, 그죠? 이런 게 넥스트칩, 자율주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트럼프에 그냥 베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 쪽은, 코스피 쪽은 거래대금 많은 거 중에 세아베스텔 제주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까 그 스페이스X.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공급을 했는지는 제가 몰라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공급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 꽤 몇 달 전인데 아무튼 그걸 어제는 반영 안 하더니 오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안 올랐죠. 하나오션은 오늘 이제 그 이슈로 올랐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하나엔진, 뭐 조선주들이 오늘 아주 뜨겁게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바이오, 2차전지, APR도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이런 좀 약간 실적 부진한 기업들은 좀 빠지면서 차별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제가 얼굴이 못 나왔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어쨌든 회사에서 지금 오늘 촬영을 할 수 없고, 예, 내일 다시 좀, 내일 또 세팅을 다시 해야 돼가지고, 그것도 맞추려면 쉽지 않은데, 아마 어떻게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힘내시고요. 한국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벌어진 갭만큼 좀 메꾸러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식히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